실비보험은 그럼 필수인 거죠? 그럼 실비 들으면은 병원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주사 한 방 맞아도. 근데 특약 진짜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이게 뭐지? 네, 약간 이러고 약간 가입을 항상 했거든요. 꼭 넣어야 되는 핵심 특약 3종 세트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남자 3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려요. 그러면 지금 1명, 2명, 3명, 4명, 5, 6, 2명, 한 2명은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셨어. 감독님. 그냥 딱 이거 해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제 사촌 동생이 사회 초년생인데 그 사촌 동생한테 추천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을 위한 재테크 토크쇼 타이머의 호스트를 맡은 전기영입니다. 물릴레몬에서 대박레몬이 되고 싶은 한지원입니다. 40세 초기 은퇴를 꿈꾸는 파이어도 김알밥입니다. 오늘 주제는 보험이에요.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한지, 어떤 걸 들어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지금 아프지 않으니까 왜 내야 되는지 모르겠고 막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단어도 너무 어렵고 이거 내가 지금 드는 게 맞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러고 저는. 오늘은 이 보험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회초년생 보험 도우미로 엄창현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세무사이자 보험 설계사로 활동하고 있는 엄창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신데 보험 설계사도 하고 계신 네, 거예요? 네. 그럼 부업이신가요? 부업보다는 조금 이제 이게 겸업. 겸업이라고 해서 네. 각자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뭐 어떤 병에 걸렸을 때 경제적으로 좀 힘들 수가 있는데 보험이 좀 이렇게 커버를 쳐주면 안정적으로 내가 그리는 미래의 나를 좀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보험이라는 게 부정적인 또 느낌도 많이 있어요. 오랜만에 친구한테 연락이 오면 결혼한다. 이런 사람도 있고 나 요번에 보험회사에 취직했어. 한번 만나자. 사회초년생들에게 그래서 좀 무턱대고 가입했을 때는 오히려 역효과를 나는 경우도 있지만 잘 세팅된 보험은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것들을 한번 좀 낱낱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세팅된 이 말씀이 좀 와닿는데 약간 든든해요 지금. 뭔가 믿음감이 확 가요. 말끝이 자기 보험 네, 아무것도 몰라. 진짜. 그럼 세 분 먼저 어떤 보험을 각자 갖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딱 간단하게 실비 하나랑 어린이 보험 이렇게만 두 개 딱 있습니다. 어린이세요? 어릴 때 들어줬구나. 아니요, 저도 몰랐는데 30세 이전인가 이러면 어린이로 취급을 해주시는 것 같다고 해서 어린이 보험 들 수 있다. 지금 이거 들어야 된다 해서 그때 전화한 기억이 있습니다. 몇 살에 들었어요? 제가 한 24, 5 요쯤에 들었던 것 같아요. 어린이 보험을. 어린이 보험이라는 게 꼭 어린이들만 드는 거는 아니고 이제 좀 보험료가 또 저렴하고요. 보장 범위는 성인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나이가 차기 전에 드신 거는 굉장히 근데 현명하게 잘 현명하대요. 난 몰랐어요, 진짜로. 만 30세인가요? 근데 어린이처럼 보이시는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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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도 들게 해주세요. 지원 씨는 어떤 보험? 저는 운전자 보험이랑 실비 보험이랑 종합보험 이렇게 세 가지.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만 보장받는 거고 운전자 보험은 운전 중에 내가 다치는 어떤 그런 경제적인 손실 플러스로 운전자 보험이 운전만 할 때만 되는 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할 때도 다 보장이 되거든요. 저는 운전자 보험을 자동차 보험이랑 이렇게 별개인지 처음 알았어요. 이것도 모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운전하는데도. 자동차 보험 내니까 아무래도 사고가 나면 뭐 다 거기서 보상을 좀 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치료하는 동안에 소득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자동차 보험에서는 해주지 않아요. 내가 차를 못 씀으로 인해서 발생한 어떤 손해는 이런 운전자 보험을 통해서 보장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CI 보험이 뭐예요, 이게? CI 보험은 종신보험의 일종인데요. 종신보험이라는 거는 사실 누군가가 사망을 하면 나오는 게 이제 종신보험이죠. 대부분 얘기를 해보면 죽으면 끝이지 뭐 약간 이런 생각을 누구나 갖고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다 보면 종신보험? 나 죽으면 나오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리고 내가 왜 그 돈을 내야 돼?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CI 보험은 그런 분들에게 조금 어떤 어필을 하려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미리 사망보험금을 드리겠다. 그 요건이 암도 그냥 요즘에는 건강검진을 많이 하니까 초기에 발견하면 크리티컬 일리스는 아닌 거예요.
이거는 거의 3기 말기 정도 됐을 때 발견을 하면 보험금 받을 수 있는데 어차피 이제 뭐 1년 남았습니다. 진짜 죽기 직전에 받을 수 있나 봐요. 죽음과 가까워진 그런 조건이어야 되는. 그렇죠. 근데 들은 게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 종신보험 같은 건데 죽기 전에 나오는 그러는 거예요. 네, CI는 저도 들었었는데 공부하고 보니까 내가 이거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해지를 했거든요. 근데 공공지진. 해지하셨어요? 저는 해지를 했어요. 예전에 어머니 친구분이 가입을 시켜주셔가지고 괜찮아요. 무조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꼭 나쁜 건 아닌데 눈물이 차오르시는 것 같은. 내 편 절망에 빠지는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약간. 해지를 하려고 봤더니 한 20%? 낸 거 20% 정도밖에 못 받아서 그걸로 이제 해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과감하게 그렇게 하셨구나.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다 실손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가장 기본이 되는 보험이 이제 실손 보험인가요? 그렇죠. 실손보험이 이제 가장 베이스가 되는 보험인데 이런 실비보험, 병원비를 써야 되면 내가 입은 손해를 보전해준다. 이게 손해보험이고 우리 많이 드는 것들이 거의 뭐 손해보험이 많겠네요. 그러면은. 손해보험은 반드시 필요한 게 일단은 다치면 뭐 얼마 몇 억씩 받으면 좋겠지만 일단 병원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병원비가 계속 내 통장에서 나가게 되면 결국은 경제적인 손실이 너무 급하게 오니까 그래서 내가 쓴 병원비를 돌려받는 게 실비보험. 실비보험은 그럼 필수인 거죠.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낮은 금액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대부분은 좀 가입하기를 권고드려요. 그럼 실비 들으면은 병원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주사 한 방 맞아도? 예전에는 주사 한 번 맞아도 다 보전을 해줬었어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만큼 병원을 자주 가는 사람들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험의 범위가 굉장히 이렇게 좀 좁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주사 한 방 이런 건 안 되고 거기에 보장 항목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실손보험 뭐 되냐 안 되냐 뭐 헷갈리는 것들 있잖아요. 네. 실손보험으로 OX 퀴즈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자신 있나? 우리 지원 씨? 자신 있습니다. 일단 질러보기. 일단 못 먹어도 못 먹어도 고래. 못 먹어도 고래. 첫 번째, 실비는 가입하면 보험료가 평생 고정이다. OX. X. 당연히 X죠. 이건 알죠. 어떻게 알아요? 아니 저 그 정도로 바보 아니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실비는 여러 개 들면 무조건 좋다. 다다익선 아니에요. 뭔가 그래도 OX로. O? O? 저 이거 확실히 알아요. X입니다. X? X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들면은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제 여러 개 있어도 보장 받는 건 또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정답은 세무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실비보험은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 보장이 안 되고 중복이 되면 그중에 가장 보험료를 많이 가입하고 있는 회사로부터만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보험 이렇게 다 들더라도 그 범위가 겹치게 되면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거죠. 생명보험이랑 좀 다른 실손보험의 특징인데 실제 손해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손해가 100만 원이 발생하면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전 보험사가 다 연합해서 100만 원만 지급을 합니다. 그럼 절대로 이거 중복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좀 착각하기 쉬운데 보험 상품의 이름이 대부분 실비보험 1, 2 이렇게 되어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좀 마케팅용으로 뭐 건강한 보험, 뭐 케어 보험, 퍼펙트 종합보험. 가입할 때 꼭 물어봐야겠네. 실비냐고. 그렇죠. 확실하게 모르니까. 짚고 넘어가야겠다. 영어 이름은 대부분이 그냥 상품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름에 법적으로 반드시 그 상품의 성격을 표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표시는 되어 있는데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막 20글자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서 꼭 실손 그리고 실비 이런 단어를 찾아서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들어가긴 하는 거죠. 풀네임을 네, 그렇죠. 봐야겠네요. 네. 저희가 정기보험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생명보험은 이제 크게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으로 나눠지고요. 내가 부담한 병원비를 보전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약정한 보험금을 줘요. 어떤 분은 생명보험으로 암에 걸리면 30억을 받는 보험에 가입한 분도 있어요. 30억을 받아서 치료에 5천만 원만 썼더라도 나머지는 제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손해보험과 대비되는 생명보험이라는 거고 생명보험은 다시 공신과 정기로 나눠지는데 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만 보전받는 거. 10년 동안 내가 자녀가 대학을 가는 60세가 될 때까지 이렇게 정해진 기간만 받는 게 정기보험. 종신보험은 죽을 때까지 죽으면 받는 이렇게 좀 구분이 됩니다.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회 초년생들은 그럼 종신보험을 들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굳이 지금 안 들어도 되는 걸까요? 종신보험은 가장이라면은 꼭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가장이면 네. 결혼을 하면 네. 부양할 가족이 있다면 내가 경제활동이 멈추게 되거나 혹은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남겨진 가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사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버님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지만 그 남겨진 보험금으로 대학을 졸업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사례들. 그런데 이제 사회 초년생들은 뭐 종신보험을 꼭 가입해야 된다라고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실비보험은 꼭 가입해야 되는 반면 종신보험은 나중에 가정이 생기면 그때는 한번 고려해 봐야겠다. 그러면 미혼이면 정기보험을 추천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미혼일 때는 종신보험보다는 정해진 기간만 딱딱 끊어서 가입을 하는 게 좋죠. 예, 꼭 필요한 것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주로 걸리는 질병 혹은 아주 보편적으로 걸리는 질병에 대해서는 특약을 걸어두시면 좋아요. 30대 후반이 되면 이제 질병에 걸릴 확률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검진도 자주 해야 되지만 우리나라 남자 3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려요. 그러면 지금 1명, 2명, 3명, 4명, 5, 6명, 한 2명은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셨어. 감독님 다들 갑자기 크게 우와, 내가 놀라셨어요. 카메라 잡아드리고 싶다 표정. 지금 보험료라는 게 무시 못하기 때문에 30대 후반으로 갈수록 보장이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조금 더 추가를 할 필요가 있겠죠. 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여성 특화로 또 되어 있는 질환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회 초년생일 때는 저렴한 보험료로 특약으로 가입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특약 진짜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가입할 때마다 이게 뭐지? 네 약간 이러고 약간 가입을 항상 했거든요. 필요한 특약이 있을 텐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꼭 넣어야 되는 핵심 특약 3종 세트가 있는데요. 암 진단금, 그리고 뇌혈관 진단금, 그리고 심장질환 진단금은 반드시 구비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치료를 안 받았는데도 돈을 그렇죠. 네, 이거는 진단만 받으면 바로 보험회사에서는 진단서를 확인하고 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치료비가 아니고 진단금. 네, 진단금. 이런 진단을 받으면 얼마를 드린다라고 되어 있는 게 진단금이에요. 암특약에 가입했다라고 했을 때 진단금을 뭐 3천만 원 받을 수도 있고 5천만 원 받을 수도 있고 그거는 가입할 때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택했을 때 진단을 받으면 보험회사에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을 가입을 할 때 특약으로 암 진단금, 심장질환 진단금, 뇌혈관 진단금은 가입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3대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고 치료가 쉽지 않고 좀 걸리면 한 1, 2년은 쉬어야 되거든요. 요 3가지만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특약이 너무 어려운데 처음부터 완성돼 있는 그런 완성형 보험을 만들어 주시면 안 되는 걸까요? 뭐든지 풀옵션이 가장 비싸죠. 비싸면 가능한 건가? 돈을 더 많이 내라는 돈을 내면 거잖아요. 된다. 보험은 비싸면 비쌀수록 폭넓게 보장받고 당연히 가격이 저렴하면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이 낮다거나 보장 범위가 좁은 상품이 거의 뭐 일반적이죠. 타입을 하면 할수록 너무 들 게 많아서 돈도 많이 필요해 지금. 네. 1억도 모아야 되지. 할 게 너무 많아요. 살 것도 너무 많은데. 안타깝다. 마음이 급해. 이제 해야 될 게 많아서. 진짜 할 수 동정이었어. 있어. 이제 지금 많은 계획들이 있으시잖아요. 10년 후에 바라봤을 때 그 가는 가정 중에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게 혹시나 있을지 모를 나의 어떤 병이라던가 사고예요. 그런 부분을 아주 조금 가성비 있게 그리고 집중해서 보장은 꼭 필요합니다. 그럼 반대로 추천하지 않는 특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눈이라던가 치아나 이런 부분은 고장날 가능성이 좀 낮거든요. 한 50대 이후 돼서도 가입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때 가입을 하시는 게 좀 저렴하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실비랑 중복되는 경우도 많아서 별도로 들면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보장받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경험상. 네, 저희 어머니도 가입을 했는데 실제로 이번에 흔들거려서 간더니 이런 거는 보장이 안 된다. 더 심각해져야 된다. 근데 그 심각할 때까지 가면은 또 CI 보험처럼 거의 뭐 이빨이 없는 상태로 살다가 가야 되는 건데 그런 거는 어렵죠. CI 보험 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이 촉촉하세요 지금 눈가가. 괜찮아. 이게 마음을 다스리려고 해도 잘 다스려지지가 않네. 잠시 바람 좀 쐬시고 오세요. 자꾸 치아 보험, 자꾸 CI 보험이라고 치아 보험을 저희 어머니도 들었었어요. 근데 보장을 받으신 게 있어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런 것도 이제 계속 고장이 나잖아요. 또 다 안 되더라고요, 그게. 한 번 보장을 받으면 그 다음에 보장을 받을 때는 안 된다거나 이렇게 2번 연속해 주는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그럼 사회초년생은 눈하고 치아는 아파질 때쯤? 아파질 때쯤 예전에 모 연예인의 다리가 보험이 든 적이 아, 그런 거 있었죠. 들어봤어요. 네. 내 이 부위가 너무 소중해서 그런 분들 정도가 되면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굳이 그건 CI 보험 같은 거네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네. 뭐 돌고 돌아씨 돌돌씨. 보험 가입할 때 이제 보장 금액 얼마로 하실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보장 금액 얼마로 잡는 게 가장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추천드리는 금액은 한 3천만 원 정도 혹은 본인의 연봉 정도 한 1년을 쉰다고 봤을 때 그 연봉 정도를 수령할 수 있으면 치료에 집중하고 다시 경제활동에 나설 수 있잖아요. 또 보험마다 어떤 보험료가 좀 다르죠. 보험료를 내가 내 소득에서 얼마 정도 좀 지출할 수 있을까 봤을 때 급여의 한 5에서 7% 정도 이 정도에 맞는 보장 금액을 세팅해 두시면 좋죠. 그래서 세무사님을 일찍 만났어야 됐어요. 종신보험이든 어떤 보험이든 가입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좋겠다. 이거 보시는 분들도 좋겠어요. 근데 이게 사실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좀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아니요 더 어려워요. 공부하기 더 싫다? 지금, 예. 어. 오히려 약간 백지장이 돼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딱 이거 해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제 사촌 동생이 사회초년생인데 그 사촌 동생한테 추천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너무 좋아요. 저는 실손보험은 꼭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보험 체계는 건강보험에서 일정 부분 또 보전을 받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치료를 받거나 보장 금액을 좀 넉넉하게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실손보험은 꼭 필요하고요. 실손보험을 넘는다면 이제 정기보험에 가입할 차례죠. 종신보험은 나중에 가정을 이룬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제 좀 가입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고 그 사이에는 정기보험으로 내가 일하는 도중에 혹시라도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다면 경제적으로 활동을 못하게 되니까 10년 동안 보장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해둬도 보험료가 얼마 안 해요. 뭐 한 3만 원, 5만 원. 오, 너무 합리적이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같은 것들은 특이하게 추가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이 정도까지 세팅을 해도 어차피 한 10만 원 초반대로 전부 다 하실 수 있고요. 나는 이제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니라 프리랜서다. 다치면 복리후생 같은 게 없어서 이제 소득보장 특약 같은 것도 가입을 해두시는 게 좋죠. 소득 보장형 특약이 그게 어떤 특약이에요?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가지고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 그 사람이 받던 소득을 일정 부분으로 환산을 해서 보험사에서 대신 지급을 해드립니다. 제가 세무사다 보니까 오늘 너무 설계사로 아 말씀드렸는데 맞다 세무사님이셨죠? 깜빡 잊고 있었다.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잖아요. 연말정산에 보면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 공제라는 거를 해줍니다. 근로소득세 중에서 100만 원의 12%인 12만 원은 세금에서 공제를 해줘요. 월 10만 원 정도는 납입을 하면 좋다라고 했던 게 이제 그러면은 10만 원이면 120을 내잖아요. 120만 원이지만 100만 원을 한도로 100만 원의 12%인 12만 원 정도는 다시 세금에서 세액 공제를 해줘서 한 달치 정도는 뭐 국가에서 내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1000만 원을 해도 100만 원, 100만 원 정도를 해도 100만 원이니까 이제 보험이 그래도 약간의 세액 공제 절세 효과도 있는 셈이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해봐갖고 좀 너무 신기해요 지금. 프리랜서는 안 되고요. 직장인 분들만 가능한 항목입니다. 바로 차단당했어. 바로. 직접 겪으시거나 아니면 들으신 보험 중에서 좀 특이했던 거나 좀 기억에 남는 그런 보험 같은 거. 가장 좀 특이한 보험이 골프에 보면 홀인원 보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있죠. 네. 홀인원 보험 뭐예요? 있죠. 어떤 사람이 공을 쳐서 한 번에 공을 넣으면 약정한 보험금을 줍니다. 그래서 뭐 보통 한 5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처음 들어봐요 그런 게. 저는 그걸 들어봤는데 이게 왜 보험이지? 이건 약간 베팅 아닌가? 보험의 아주 뜻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연한 기회에 발생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보장을 받는 거거든요. 홀인원이라는 것도 내가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어떤 걸로 이제 발생을 한 사실에 대해서 그냥 약정한 보험금을 주는 건데 엄밀하게 말하면 보험이라기보다는 베팅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이라고 되어 있고 대부분 보험회사에서 많이 취급을 합니다. 오, 그럼 부분은. 골프 선수분들은 그거 하면 좋은 골프 선수들은
게이드 가입이 안 되나 골프 선수. 게이드가 아닌가요? 골프 선수가 꼬리는 보험에 가입한다면 보험료가 한 달에 한 100만 원 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런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는지 제가 전 갑자기 듣자마자 생각이 났어요. 오늘 엄창현 세무사님과 함께 보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두 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골프를 배워야겠다라는 생각. 이게 아닌데. 뭔가 약간 생소하고 약간 어른의 영역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나 어느 정도 보험에 대해서 알겠다라는 거를 또 느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암, 뇌혈관, 그 심근경색이랑 여자분들 이제 이쪽 특약을 들어야 된다는데 이게 이제 있는지를 빨리 가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보험이라는 거는 위험을 보장한다고 해서 이제 보험이거든요. 누구나 사람이 계획이 있고 그 계획대로 순탄히 흘러가기를 원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에 중복 가입되어 있던 거나 필요 없는 보장 이런 보장들은 걷어내야겠지만 꼭 필요한 보장은 3대 질환까지 챙겨서 든든한 보장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 타이머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돈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